문무왕은 아찬 대토 반란 이후 정치적 혼란을 일신하고 무려 11개나 되는 성들을 쌓죠. 이런 준비 덕에 9월엔 당, 거란, 말갈연합군이 신라의 북쪽 변경이었던 임진강 일대를 공격했는데 대하찬 철천이 병선 100척으로 방어에 나서고 이후 9차례의 전투 끝에 당군 2000명을 사살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신라가 오랫동안 서해안의 해전에 대비했다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당나라의 좋은 선들도 격파했던 거고요.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임진강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무왕은 내치를 강화합니다. 신라는 이때 처음으로 지방 행정관리와 감찰을 위한 외사정을 파견합니다. 지방을 관리해 큰 전쟁에 온 나라가 대비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 660년 백제 멸망 후 없앴던 수병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나라의 공격이 잠시 주춤했던 674년 2월 안압지를 조성합니다. 문무왕은 2년 뒤 다시 한번 승리를 기원하며 부석사를 조성합니다. 안압지와 더불어 승리를 열망하는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문무왕은 단지 염원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전투를 선포합니다. 당은 이전에 웅진 도독으로도 임명한 적이 있던 유인괴를 계림도 행군 대총관에 임명해 신라로 보냅니다. 그는 이듬해 2월 상륙해 칠중성을 공격, 점령합니다. 칠중성을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문무왕은 또다시 사죄사를 보냅니다. 드디어 대망의 675년 9월이 됐습니다. 당나라는 앞서 칠중성을 공격했다가 본국으로 복귀한 유인괴를 대총관으로 삼고 그 아래 설인귀, 고간, 이근행 등 행군 총관들을 필두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합니다. 신라 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라에 사활을 건 진짜 나당전쟁에 돌입하죠. 2월 칠중성을 빼앗은 당군이 또다시 대규모 공격을 전개합니다. 설인귀가 천성을 공격하는데요. 신라의 문훈에게 대패합니다. 이때 당군 1400명을 처단하고 군마 1000필, 병선 40여 척을 노획하죠. 설인귀가 당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선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백제 땅에서도 이번에도 내내 얻어 터지기만 하죠. 그런데도 처벌 한번 받지 않고 오래 사는 걸 보면 당나라에서 백도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인귀의 부대를 제대로 된 전투부대가 아닌 보급부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규모 전투에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천성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당군 보급에 큰 차질을 빚고 바로 이어질 매소성 전투까지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분석하고 있죠. 방금 병선이 등장했듯이 천성전투는 임진강 일대에서 치러진 일종의 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할 매소성 전투는 지금의 경기도 연천 일대 내륙에서의 싸움이었죠. 삼국사기에 매소성 전투가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전투 과정은 나오지 않고 단지 당군 20만 명을 상대로 싸워 전마 33,380필, 병장기 다수를 노획했다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당군이 20만 명이나 동원됐다는 데는 지금도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마 33,380필이란 비교적 자세한 기록, 그리고 당시 전마를 위시한 당군의 부대 구성 등을 참고해 볼 때 못해도 이 전투에서만 5만 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서 설인귀의 병력 2만 명, 여기에 유인괴가 대총관으로서 추가로 데려온 병력이 최소 4만 명 이상이라는 걸 고려해 볼 때 당시 한반도에 상륙한 당군이 10만 명은 넘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즉, 이때 신라는 매소성 전투에서만 5만 명, 675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당군을 상대했다는 뜻이죠. 앞서 당나라는 백제 원정 시 13만 명, 고구려 원정 시 30여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8년에 가까운 나당전쟁 모든 기간 20만 명이 동원됐다는 건 무리가 아닌 걸로 계산됩니다. 매소성 전투와 관련해 하나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672년 당군과의 전투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웠으나 주변 장수들의 만류로 잠시 후퇴했다가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 부자간의 연을 끊는 치욕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매소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워 영예를 회복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비관한 채 벼슬에도 나가지 않고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싸움은 매소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군은 매소성 전투 직후 말갈 그리고 거란 출신 병사들을 동원해 아달성, 이전에 소개한 칠중성, 그리고 정목성, 석현성 등을 공격합니다. 앞서 전투가 치러졌던 천성, 매소성까지 합쳐 이 시기 총 6군데에서 크고 작은 전투 18회가 치러집니다. 신라는 이들 전투에서도 당군 6,047명을 처단하고 전마 200피를 노획하는 성과를 올렸죠.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치러진 6곳 중 정목성, 석현성이 함락당했고 이들 성을 비롯해 다른 성에서도 여러 장수가 전사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전투가 치러진 곳들은 대부분 임진강 일대입니다. 신라, 아니 이전에 고구려 백제도 그토록 중요시했던 한강 일대를 지킬 수 있는 북쪽의 마지막 방어선이죠. 이 중 함락당한 석현성은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위치해 더욱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때 당나라의 공격 경로를 보면 4세기 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한강 일대를 확보하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당나라는 당나라대로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이 지역에 그토록 목을 매단 것이고 신라 역시 목숨을 걸고 이 일대를 지킨 것이죠. 만일 이때 신라가 대패해 임진강 일대 대부분 성을 잃었다면 전선은 한강 일대로 내려왔을 것이고 신라는 한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고전을 하든지 혹은 그마저 빼앗겨 나라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당나라로서는 한반도 정벌작전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임진강 한강 일대를 차지해야 그 이남 지역인 신라 땅을 장악할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군사를 잃은 이상 다시 한번 대규모 전력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졌죠. 다시 신라로 갑니다. 그래도 전마 35,080피를 노획할 정도면 대승이라 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피해 때문이었을까요? 문무왕은 또 사죄사를 보냅니다. 신라야 또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랬다 치고 저는 당나라가 참 이해가지 않는데요. 이 정도 사죄사를 보내온다면 아마 놀리는 거라고 생각해 사죄사를 더 이상 받지 않거나 공격을 강화할 것도 같은데요. 강대국의 체면 때문이었을까요? 당나라는 전쟁 중임에도 신라가 사죄사를 보내올 때마다 그에 맞는 액션을 취해 신라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좀 더 연구해보면 여기에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튼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신라는 이때도 안북하, 이 안북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임진강이란 추측도 있고 저 멀리 함경남도 덕원의 북면천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둘 사이 거리는 엄청 먼데요. 아무튼 이 안북하를 따라 철관성을 축조한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신라뿐 아니라 자국의 패장들에게도 참 인자합니다. 어쩌면 한두 번의 패배로 장수를 벌이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본받을 점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서린기처럼 이근행도 대패를 했습니다만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나당전쟁이 끝나던 676년 티벳을 공격해 커다란 전공을 올린다고 합니다. 675년 9월 매소성 전투, 그리고 뒤이어 벌어진 아달, 칠중, 정목, 석현성 전투 이후 당군의 활동 기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1년이 조금 지난 676년 11월 나당 간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기벌포 전투입니다.